안녕하세요. 주식표였습니다. 주님들과 바이젠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 그래도 뭐 시장이 아예 난리 부르스를 지금 치고 있는데, 바이젠셀은 어떻습니까? 바이오주들 다 지금 조정 나오고 있는데, 바이젠셀만큼은 지금 오히려 상당히 양호하게 마감을 했어요. 자, 이거는 결국 추가적인 2차 시세를 내재시키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지금 이 가격 오늘 이렇게 양봉으로 마감을 했어도요, 사실상 너무나도 싸요, 지금.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우리가 봐야 될 본질의 본질을 좀 살펴봅시다. 기존에 이제 우리가 바이젠셀의 NK T세포 림프종 같은 경우에는 임상 결과가 너무 좋아. 그래서 중국 라이선스 아웃이라는 본질은 이미 주주분들도 아실 건데, 저는 여기에서 한 발짝만 더 깊숙이 들어가 보자 이거예요. 상당히 많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오늘 요 부분 주주분들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영상 마지막에 제가 이제 추천주도 준비했으니까요. 요거까지 여러분들 꼭 한번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보시면 지금 바이젠셀의 이 임상 데이터, 임상 이상 데이터가 사실상 이제 무질병 생존율 95%잖아요. 자,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본질의 본질을 우리가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부분을 의미하냐? 의사들에게 선택권을 박탈했다라는 거예요. 기존 치료법이죠. 대조군, 바이젠셀과 이제 비교한 거. 대조군은 생존율이 77%입니다. 아시다시피. 근데 바이젠셀은 95%잖아요. 게다가 사망자도 없어요.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의사가 95% 살리는 약을 두고 77% 살리는 약을 처방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의료 과실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무질병 생존율 95%는 뭐 점유율이죠. 바이젠셀이 이제 내년 조건부가 들어가니까는 승인 나고 나서 뭐 점유율 30%, 점유율 50%이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출시되는 순간 해당 질환의 1차 표준 치료제 스탠다드가 되는 거예요. 스탠다드. 이 스탠다드 자리를 강제로 뺏어오는 승자 독식 데이터입니다. 요게 본질의 본질이다라고 저는 좀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 이게 주주분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냐면은 상용화가 약간 좀 느린 게 걸린다. 이게 소통방 입장하셔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석을 해드렸는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일단은 첫 번째. 자, 서양은 못 만들어요. 서양에서는 이 NKT세프 림프종을 못 만듭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이제 아시아인 쪽에서만 발병하는 희귀암이에요. 서양인은 거의 없는데, 자, 우리가 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화이자라든지 이제 머크, 지금 이러한 글로벌 빅파마들, 얘네들은 환자가 적은 이 NKT세프 림프종에다가 사실상 수천억을 들여서 임상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라는 것은 뭡니까? 글로벌 빅파마와 경쟁이 없는 무혈 입성 상태라는 거예요. 무혈 입성, 피를 흘리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가장 큰 시장인 중국이죠. 우리나라 30배입니다. 이 약을 간절히 지금 원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바이젠셀이 아시다시피 중국 쪽을 이제 뭐 뜬구름 줬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난 이제 2021년과 2022년 중국 학회에 참가해서 이미 교두보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협상의 위치에서 굉장히 우위를, 갑을 지금 점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바이오 벤처 기업들이 약이 이제 승인이 나더라도 쉽사리 좀 바로 성공을 못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이게 이제 두 번째인데, 왜냐면은 영업망이 없어서 그래요. 영업망. 왜냐면은 승인 받고 나면 곧바로 팔 수 있는데 영업망이 깔려져야지 곧바로 팔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약을 만들어도 병원에 못 팔아요. 그게 바이오 벤처 기업들이 승인이 나더라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더 큰 문제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바이젠셀 같은 경우에는 보령이죠. 보령이 지금 파트너입니다. 보령은 국내 항암제 시장의 절대적인 게이트키퍼, 절대적 강자입니다. 전국 대학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들과 매일 밥 먹는 영업사원들이 보령은 이미 다 깔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내년 2월 달에 조건부 승인 이루어지면은 식약처에서도 이제 기존 420일 걸렸던 신약 승인에 대한 기간을 240일로 대폭 단축을 시켰다라고 했잖아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바이젠셀 같은 경우는 일전에 2019년에 희귀약품 지정을 받았어요. 자, 이 말인즉슨 뭐냐? 너네들이 데이터만 나오면 우리가 좀 더 빨리 승인해줄게. 근데 심사 기간을 줄여버렸어. 그렇다는 것은 뭡니까? 더 빠른 가속 심사로도 지금 적용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바이오 기업이 이제 영업망을 확충을 하려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주주배정 유상증자라는 카드를 써요. 제가 이거를 왜 이것도 정말 중요한 이유가, 영업망을 깔려면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1,000억은 써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1,000억은 써야 돼요. 근데 지금 바이젠셀은 뭡니까? 보령이 있기 때문에
주주 배정 유상증자라는 리스크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어요. 이걸 아시는 주주분들은 지금 엉덩이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답답한 게 5년 매출을 지금 1200억으로 제시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 보더라도 아니 이렇게 너무나 보수적으로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 왜냐면은 국내 독점이라서 경쟁력물이 없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은 90%입니다. 90%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중국 라이선스를 제가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 얼마로 잡았습니까? 저도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죠. 얼마로? 3천억으로. 3천원의 라이선스 아웃.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이제 중국 라이선스 아웃을 1조로 감안을 한다 하더라도 국내 매출과 합치면은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순이익이 추가가 됩니다. 연간 순이익이에요. 연간. 그러니까 이거는 국내의 매출을 너무나도 보수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거고 여기에 중국 라이선스 아웃이 불가피해요. 그렇다 보니까는 왜 불가피하냐? 파이젠셀 거 가져가면은 말 그대로 시장 장악하는데 중국에서도.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 감안하면은 현실적으로는 순이익 1,000억 원입니다. 근데 지금 이 플랫폼 이걸 가지고 바이젠셀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이 플랫폼 확장을 하겠죠. 여러분들 확장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바이오 기업들이 바이젠셀의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더욱더 높게 평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강조드리고 싶은 게 지금 바이젠셀의 시가총이 뭐 2,450억이든 뭐 5천억이든 이 데이터 DFS라는 데이터 생존율이 95%라는 게 진짜잖아요. 이게 진짜잖아. 그럼 이 회사는 바이오 벤처의 밸류에이션이 아니라 알테오젠처럼 플랫폼 독점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테오젠처럼. 그래서 지금 이제 프로그램 매수세 수급을 우리가 좀 살펴볼까요? 수급을 살펴보시면은 지금 검은색, 여기 보이시는 이 검은색 보이시죠? 이게 프로그램의 순 매수세고, 자, 여기 보이시는 초록색, 이 초록색이 주가 흐름인데, 자, 주가는 어떻습니까? 주가가 이제 올라가려고 해. 근데 순매수 수량은 더 늘어났어요. 프로그램 쪽에. 프로그램 쪽에 순매수 수량이 더 늘어났다는 것은 뭡니까? 저가 1,700원 이하로는 기회를 주지 않겠다라는 반증이에요. 기회 자체를. 그래서 제가 이제 소통방에 입장하신 바이젠셀 주주분들께 드린 말씀이 이제 뭐였냐면은 제가 12월 16일 날 12월 16일이 이제 어제였잖아요. 어제 제가 드린 말씀 12월 16일입니다. 화요일 날에 제가 드린 말씀이 호가창까지 이런 식으로 찍어가지고 자 바이젠셀 가격 전략 11,000원 이하부터 매수되면서 11,000원 이하부터 그래도 혹시 더 밀릴지 모르니까는 10,000원 그리고 이제 9,100원 이렇게 잡아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주가가 보시다시피 1,700원이죠. 요거까지 11,000원 살짝 깨고 바로 올라왔잖아요. 가격 전략 제시해드렸고 남들보다 손익비가 좋은 타점을 미리 선점하신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리고 제가 가격 전략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소통방에서는 이런 식으로 중국계로 터지면은 바이젠셀의 기업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국내 영업 가치, 중국 계약 가치, 플랫폼 프리미엄 가치 이런 식으로 상세적으로 잡아드리고 있어요. 이 소통방은 증권가 출신 5인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증권가 체제. 그래서 뭐 자산운용 출신, 증권사 PB 출신, 서초동에 그리고 뭐 이러한 지금 출신들로만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비교가 안 되는 정보들만 그 비교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정말 여러분들 계좌에만 직결되는 정보들 이러한 순도가 높은 정보들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통방에서 이제 많은 바이젠셀 주주분들이 웃고 계세요. 웃고 계시고 여기 있어가지고 같이 대응하고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수익을 보실 때까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는 입장하셔서 바이젠셀에 여러분들 수익으로 매도하실 때까지 이런 정보로 다 공유해드리면서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우리가 주식 스트레스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로 스트레스를 또 볼 수밖에 없는 상황도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혼자 이겨낸 것보다는 같이 이겨내면은 훨씬 더 가볍게 이겨낼 수가 있다는 취지로 소통방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무료라서 부담 없이 입장하셔가지고 이 모든 자료 편안하게 다 여러분들께서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제 뭐 딱딱하게 바이젠셀에 대해서만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은 단기 스윙주 이제 뭐 20% 30% 정도 우리가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단기 스윙주까지 무료로 다 챙겨드리고 있으니까는 내 집이다라고 생각하셔서 입장하셔가지고 모두 다 여러분들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입장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제가 문자로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요. 바로 이렇게 입장하셔가지고 요 정보 여러분들 바로 확인하시고 이제 단기 스윙주까지 모두 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바이든 셀에 대해서 좀 분석을 도와드렸는데 주주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세계적인 휴머노이드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난제로 남아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인데요. 현재까지의 휴머노이드는 비약적인 기술 발전을 이룩시켜서 벌써부터 이렇게 사람을 복제하는 수준의 휴머노이드 기술을 중국에서는 선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완전 인간을 모방화하는 이러한 휴머노이드 개발 발전 단계에 진입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20kg 이상의 무게를 상하치 않은 이러한 단순 반복 작업을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1시간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전 세계 공통적인 문제로 감지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는 심각한 수준까지 집중 조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가 조 단위를 투자해 인수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같은 경우 배터리 용량은 세계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려 3700W입니다. 자, 이는 단순히 걷는 정도면 4시간 이상을 구동을 할 수는 있지만은, 자, 여기에서 유리기판이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강조한 이 고도의 추론 작업을 통과한 이 AI, 고도의 AI 반도체를 적용을 시키더라도 무거운 짐을 드는 순간 1시간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감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 이 배터리 용량도 오히려 보스턴 다이나믹스보다 더 적은 2300W이고요. 유비테크의 워커 S1마저 단 2000W로 배터리 용량이 기술의 한계를 막아버리는 이러한 현상을 생성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난제 해결사로 현재 이 전고체 배터리가 재차 지금 불씨를 지피고 있는데요. 이는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대체를 한 것이고 화재 위험까지 낮으면서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대량 양산까지 유리합니다. 그래서 현재 휴머노이드의 최종 난제라고 불리고 있는 이 배터리의 마지막 퍼즐에 적합한 수준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 이 전고체 배터리도 이 방전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기 때문에 인류는 오히려 영원한 수명을 가진 불멸의 배터리, 인피니트 배터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현재 미 항공우주국인 나사와 그리고 테슬라는 이 배터리 수명을 종결을 짓기 위해 유일한 해결책으로 원자력 배터리, 즉 뉴클리어 배터리, 핵 배터리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작년 미국의 한인과학자인 이 권재환 교수님이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원자력 배터리를 개발을 했는데 성공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핵 폐기물에서 발생한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적용을 했을 시 현존 기술로는 전기를 10% 미만밖에 발생을 못 시켰지만 이 교수님의 기술을 적용을 시켰을 경우 자 무려 60% 이상의 전기를 만들어낸다라는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 지금 현재 미국 국방부죠. 미국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상용화를 추진 중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 크기의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단 한 번의 충전이 필요 없이 100년 이상의 에너지를 제공을 하며 그리고 나노와트부터 킬로와트 이상까지 광범위한 전력 생산이 이 동전 크기만한 배터리에서 다양하게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의 동시다발적 초대량 양산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주까지 초과할 수 있는 한계 없는 영역으로 미국 국방성의 주도로 양산 계획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최대 커뮤니티 레딧에 따르면 이 원자력 배터리는 대량 양산 바로 직전 단계인 파일럿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이마저도 곧 종료되어 양산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주제가 나와서 한동안 세관의 관심까지 좀 끌었는데요. 하지만 이 해당 기업의 경우 이 핵배터리 본격 양산에 필요한 장비를 개발 전인 2015년부터 공급해왔다는 사실이 외신 뉴스를 통해서 추적을 할 수 있었고요. 놀랍게도 국내에 일찌감치 상장이 된 기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에 관한 원자력 배터리 반도체 특허까지 이미 한국 원자력 학회에 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좀 차트를 들어보시면 거래 대금이 없이 앞전의 매물을 가볍게 이렇게 좀 소화시킨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고가 상황이고요. 그 전에 앞전 매물을
그대로 삼켜버렸는데요. 이를 토대로 세력들의 강력한 2차 사이클을 더욱더 확실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최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안 그래도 가볍지 않은 시가총액 2조 원에서 8조 원까지 기록을 했지만 이 해당 기업은 단 80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긁지 않은 복권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오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이러한 주도 테마에서 만족할 만한 수익을 못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아쉬워할 필요가 없이 이 단 한 종목, 긁지 않은 복권주만 여러분들께서 긁으신다면 수익에 대한 고민은 해결되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매수보다 종목 이름이라도 확인하시는 게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규모 휴머노이드 군단 가속화와 배터리의 최종 종결을 짓는 이 주식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핵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한 분 한 분 공유를 해드릴 텐데,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 3초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서 자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은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 터치만 해주시면은 제 핸드폰 번호를 굳이 칠 필요 없이 3초 이내로 바로 문자 보내기 가능하시니까요. 한 분 한 분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종목 이름이 어떤 것이고, 자, 이를 토대로 매수가 어떻게 잡아야 되고, 최종적인 양산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공유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하시고요. 100% 무료입니다. 이 긁지 않은 복권주, 이 주식으로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